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화폐 하편, 달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화폐, 즉 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1873년에 당시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라는 이 단어는 금의 단위를 표현하는 온스를 상징합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 지 5개월 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회담인데, 여기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픽스해버린 것이죠. 미국이 이제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무너졌던 서유럽의 전후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191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오페크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세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의 해계 원인을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금융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화폐입니다. 화폐. 지난 3번째 강연에 이어서 오늘은 화폐 하편, 예고한 대로 달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달러는 미국의 화폐죠. 따라서 미국의 역사와 달러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시절,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인 그 시절은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네덜란드 인 달더르, 네덜란드가 발행하는 은화인 달더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 계열, 유럽 체코와 독일 이민자들이 사용하던 탈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주조하는, 직접 만드는 스페인 달러인 페소가 또 사용되기도 했죠. 이러한 그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파운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파운드를 넣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화폐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화폐, 즉 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792년에 달러를 공인 화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달러라는 그 말은, 어원은 독일 말 탈러 또는 네덜란드어인 달더르 또는 스페인 달러, 이런 말들로부터 어원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독립선언과 함께 자신들의 화폐인 달러를 이제 갖게 되었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전 영토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금도 많이 생산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남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인더스트리 강연을 통해서 다룬 것처럼 남북 전쟁은 단순히 남군과 북군이 권력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는 그러한 관점보다 그걸 넘어서는 경제적인 그러한 임팩트가 매우 큰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네, 남북 전쟁 전과 남북 전쟁 후의 미국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죠. 네. 이 남북 전쟁 사이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그 의미심장한 사건이 바로 이 철도 버블입니다. 네, 그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러한 철도가 부설이 되고 미국 전 국토가 철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철도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금융 협잡군들의 그러한 작전이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철도 버블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철도 주식에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버블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버블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금융적으로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철도 버블이라는 사건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온 국가가 철도가 전역에 깔리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넓은 그 미국이라는 영토가 통합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렸다.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시급했는데요. 1873년에 당시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원래는 장군이었죠. 네, 북군의 장군이었던 그랜트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달러에 대한. 그런데 화폐 개혁 전까지는 특이하게도 미국의 달러는 금, 은, 본위제였습니다. 네, 혼합이죠, 혼합.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금 본위제는 뭐죠? 금 보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이돈을 은행에 가져가면은 금을 돌려주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금을 돌려주는데, 금, 은 본위제라는 것은 금도 돌려줄 수 있고 은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과 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종이돈의 가치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금은 본위제로, 혼합 본위제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 1873년의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은 본위제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은을 돌려주지 않아요. 은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금은 돌려주겠지만 은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달러는 이제 근본위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작품이죠.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는 원래 소설이었는데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동화 작가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퓰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이런 비슷한 형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오즈의 마법사에다가 많은 상징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메타포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하다면 이상한 날 앨리스나 걸리버 연기도 마찬가지, 이전에 그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오즈와 마법사도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위자드 오브 오즈의 오즈라는 이 단어는 금의 단위를 표현하는 온스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허수아비는 은 본위제가 삭제됨으로써 절망에 빠진 농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틴맨은 또 역시 그 경제 위기에 밀려난 그러한 공장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겁장이 사자는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허약한 유약한 대통령 후보를 풍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디 갈란트가 나중에 영화에서 연기한 그 소녀는 원작 처음에 했던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은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은구두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은본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은구두를 통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은본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서 있는 길은 무슨 색깔이죠? 금색깔이죠. 저것은 금본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메랄드 시티라는 게 있는데 에메랄드 시티는 링컨 시대에 일시적으로 발매했던 그린백이라는 그러한 그 통화를 의미합니다.